왜 옛사람들은 동지를 그냥 넘기지 않았을까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아무 날이나 지나가는 절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지 지나면 해가 다시 길어진다. 동지 팥죽 먹어야 탈이 없다. 동지엔 집안을 정갈히 해야 한다. 이런 말들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필 동지였을까요? 동지는 1년 중 기운이 가장 깊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 말하자면 운의 방향이 바뀌는 날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날을 새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정리의 날이자 다음 한 해의 운이 들어오는 문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조심했고 집안을 살폈고 몸과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이 글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많은 답답함이 사실은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고 돈이 들어와도 새고 사람 관계가 자꾸 꼬이는 이유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짓날만큼은 반드시 지켰던 습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글에서는 옛 조상들이 왜 동짓날에 말을 아꼈는지, 왜 팥을 집 안에 들였는지, 왜 현관과 지갑을 먼저 정리했는지, 왜 추워도 창문을 열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복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준비된 자리로만 들어옵니다. 동지는 그 자리를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동짓날 왜 말부터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옛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는 혼이 실린다. 한마디가 집안의 운을 바꾼다. 특히 동짓날의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동지는 앞으로 들어올 1년의 기운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동짓날만큼은 험한 말, 불평, 남의 흉을 멀리했습니다. 괜히 말실수하면 그 말이 1년 내내 따라다닌다. 이 말 그냥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짓날에 내뱉은 말은 그 해의 기본 정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할 일이 많아지고 남을 깎아내리면 관계가 틀어지고 짜증을 내면 마음이 쉽게 흐트러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택한 방법이 바로 칭찬과 덕담이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겸손 떨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참 손이 야무지다. 저 아이는 말이 반듯하다. 수고 많았다, 고맙다. 이렇게 좋은 말을 일부러 골라서 했습니다. 동짓날의 칭찬은 상대를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내 복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따라 들어온다. 입으로 복을 부르고 입으로 액을 막는다. 그래서 동짓날에는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한마디, 아내에게 한마디, 자식에게 한마디, 혹은 나 자신에게라도 한마디. 칭찬할 대상을 딱 한 사람만 정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동지 전날부터 동짓날까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그 해는 그 입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이때만큼은 더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공감되셨다면 이런 옛지혜가 그냥 미신으로만 들리지 않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전통 속의 숨은 생활의 지혜를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나면 괜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조상들은 동짓날에 팥을 집 안으로 들였을까요? 동지가 가까워지면
예전 어른들은 꼭 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지엔 팥을 써야 한다. 팥죽 안 쓰면 탈 난다. 요즘은 그저 계절 음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조상들에게 팥은 음식이기 전에 막는 힘이었습니다. 붉은색은 예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불의 색, 피의 색, 생명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쑤어 먹기도 했고 어떤 집에서는 팥떡을 해 먹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많거나 집안에 탈이 잦았던 집에서는 팥죽보다 팥떡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먹는 것보다 집을 지키는 게 먼저다. 그래서 조상들은 팥을 현관 가까운 곳에 두었습니다. 현관은 사람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그 문으로 들어온다고 여겼던 겁니다. 방법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붉은 팥을 한 그릇 떠서 현관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두었다가 조용히 치웠습니다. 이걸 두고 액을 막는다, 탈을 거른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경계선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은 정리되어 있다. 아무 기운이나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집안의 의도를 세워두는 것, 그게 조상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팥 그 자체가 아니라 동짓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마음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 운의 흐름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왜 조상들은 동지 전날 현관부터 보라고 했을까요? 옛사람들은 집을 단순히 비를 피하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사람의 기운이 쉬어가는 자리이자 운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살폈던 곳이 바로 현관이었습니다. 현관은 밖과 안을 잇는 경계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첫 자리였습니다.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꼴을 보면 그 집 운이 보인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고 먼지가 쌓이고 묵은 냄새가 나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들어오다 말고 돌아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지 전날에는 대청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신발 가지런히 두기, 쓰지 않는 물건 치우기, 먼지와 냄새 제거하기. 이 간단한 정리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묵은 것들을 살폈습니다. 깨진 물건, 고장난 채 방치된 가전, 언젠가 쓰겠다고 쌓아둔 잡동사니. 조상들은 이런 물건들을 기운을 막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운은 움직이는 자리에 머물고 정리된 곳에 앉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짓날을 앞두고 집 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상들이 꼭 확인하라고 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갑과 몸에 지니는 물건들입니다. 지갑 안에 쓸모없는 영수증이 가득하고 오래된 명함이 쌓여 있으면 돈의 흐름이 막힌다고 여겼습니다. 돈은 자리를 가린다. 어지러운 곳엔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동짓날을 앞두고 지갑을 비우고 가방을 정리하고 몸에 붙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의 뜻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게 비워두는 것. 조상들은 왜 추워도 창문을 열었을까요? 동짓날이 되면
어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춥더라도 바람 한번 들여라. 난방도 부족하던 시절에 왜 굳이 창문을 열었을까요? 조상들은 바람을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묵은 기운을 밀어내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집안에 오래 머문 공기에는 사람의 한숨, 걱정, 불안이 섞여 있다고 여겼고, 바람이 들어와야 그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지 전후 며칠은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어 집안을 비워냈습니다. 묵은 건 나가고 새로운 건 들어온다. 이 단순한 원리가 조상들이 말한 운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상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시간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동짓날을 그냥 하루로 넘기지 않고 밤이 깊어지는 시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잘한 일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서운했던 일은 내려놓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바람을 차분히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큰 소원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 집안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돈 걱정 조금만 덜었으면 좋겠다. 조상들은 이런 소원이 가장 오래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글에서 전한 동짓날의 지혜는 결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말부터 고르고, 집을 정리하고, 바람을 들이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이 네 가지를 한 해의 시작점에서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은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머물 자리가 생겼을 때 들어옵니다. 동지는 그 자리를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동짓날만큼은 조금 천천히, 조금 정성 들여 조상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루를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옛 지혜들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이어가 주세요. 옛사람들이 남긴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다시 꺼내야 할 살아있는 지혜가 많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그리고 다가올 한 해가 조금은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